안녕하세요. OK데브TV 캐논 허광남입니다. 아, 오늘은 3일째인데요. 이클립스 플랫폼에 관련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. 어, 지금 슬라이드 쉐어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실 수가 있고요. 이 링크는 그 영상 그 영상 아래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 이클립스는 개발 도구이고 그 다음에 ID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. 플랫폼에는 플러그인들이 잔뜩 들어가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단축키, 그 코드를 이렇게 빨리 찾기 위한 단축키 설명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클립스의 웹 개발 어떻게 설정하는지, 그 다음에 SVN Git 연계된 그 협업 도구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고, 자바스크립트는 살짝 넘어갈게요. 예전에 만든 자료라 좀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디버깅하고 콘솔 사용하는 방법, 그 다음 이클립스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방법, 그 다음에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하고 플러그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바 그 인테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엔바이런먼트에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C하고 C++도 개발이 가능합니다. HTML, CSS, 자바스크립트도 개발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UML도 되고, 플러그인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이것만 잘 쓰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살짝 아쉬운 거는 그 메모리를 좀 많이 차지한다라는 것인데, 이건 언제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. 이클립스가 이런 아키텍처를 갖고 있습니다. 그 스윙이라고 자바에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게 좀 느려서 SWT라고 스탠다드 위젯 툴킷이라는 그 프레임워크가 있어요. UI 프레임워크이고요. 그 다음에 플랫폼 런타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UI에 그 위젯들 JFace라고 하는 위젯이 있고 그 다음에 워크벤치 헬프라고 하는 모듈도 있습니다. 그래서 RCP라고 얘기하는데요. 리치 클라이언트 플랫폼. 그리고 선택적으로 뭐 이런 레이어도 있고요. 제일 많이 보는 것은 여기 이 부분입니다. 워크벤치, 작업대라는 뜻이고요. 자바 디벨롭먼트 툴 플러그인 붙이면 JDT 붙이면 자바 개발. 그 다음에 플러그인 디벨롭먼트 엔바이러먼트에서 PD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붙이면 이클립스 플러그인 개발도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 플러그인 PD로 플러그인 개발해서 그걸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워크벤치에 대한 설명인데요. 맨 위에 메뉴바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아이콘으로 만들어진 툴바, 그 다음 왼쪽에 뷰, 아래쪽에도 뷰,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뷰, 그 다음에 가운데는 에디터 영역입니다. 그리고 맨 밑줄은 스테이터스 바가 되고요. 코드 내비게이션은 뭐냐면 프로젝트의 여러 파일 되게 많잖아요. 그 파일들을 쉽게 찾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코드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코드 가독성, 그 코드 리딩을 쉽게 만들어주고요. 그 다음 코드 편집, 그 다음에 실행과 리팩토링도 쉽게 됩니다. 윈도우 기준의 단축키고요. 맥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키를 커맨드 키로 생각을 하시면 거의 맞습니다. 그래서 새로 만들면 컨트롤 N, 그 다음에 빠른 접근, 퀵 액세스라고 얘기하는데요. 이거는 컨트롤 3, 컨트롤 3 키 누르면 그 이클립스에서 원하는 기능을 빨리 접근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코드 자동 완성은 컨트롤 스페이스이고요. 그 다음
그 임포트 할 때 사용하는 것, 안 하는 것, 그 정리를 빨리 해주는 게 컨트롤 시프트 O. 그 다음에 컨트롤 1 누르면 그 라인에서 생겨난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줍니다. 그 다음에 한 줄 삭제는 컨트롤 D, 코드 정렬은 컨트롤 시프트 F입니다. 선언한 곳으로 이동하는 거는 F3 또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되고요. 이전 위치는 Alt 키 누르고 왼쪽 화살표. 파일의 아웃라인, 그 자바의 메소드 리스트를 쭉 본다든지 하는 것은 이제 컨트롤 O 누르시면 되고요. 그 다음 트리 구조, 상속 구조는 컨트롤 T, 그 다음에 선택한 문자 찾기는 컨트롤 K, 그리고 파일명은 컨트롤 시프트 R. R은 리소스라는 뜻입니다. 그 다음 프로젝트 텍스트 검색하는 것은 이제 컨트롤 H입니다. 행번호 이동은 컨트롤 라인, 컨트롤 L이죠. 그 다음에 중괄호의 처음과 끝은 컨트롤 시프트 P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열린 파일 목록은 컨트롤 E, 열린 파일 간 이동은 컨트롤 F6, 그 다음에 뷰 에디터 사이 이동은 컨트롤 F7이 됩니다. 여기 뷰 에디터는 아까 여기서 봤던 뷰 포커스 이동하는 게 컨트롤 F7입니다. 자바 파일 메인 메소드가 있으면 컨트롤 F11, F11로 이렇게 실행할 수 있고요. 그다음 편집 파일 닫는 방법은 이제 컨트롤 W, 그리고 단축키 목록은 컨트롤 시프트 L, 그리고 단축키 설정은 컨트롤 시프트 L 2번 누르면 됩니다. 리팩토링 단축키인데요. 이름 바꾸기는 Alt Shift R, 리네임이겠죠. 그 다음에 로컬 변수 추출은 Alt Shift L, 그리고 메소드 추출은 Alt Shift M입니다. 변수를 선언했는데 한 번밖에 안 쓰면 그냥 변수 선언하지 않고 라인 안에 들어가는 게 더 낫거든요. 그래서 인라인 단축키는 Alt Shift I. 리팩토링 메뉴 목록은 Alt Shift T를 누르면 리팩토링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이클립스에서 웹 개발을 설정할 때는 어제도 방송을 했지만 톰캣 연결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JBoss 같은 EJB나 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그 개발이 가능한 그 서버도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. 톰캣 말고도 ZT라든가 웹로직이라든가 자바 스펙을 지원하는 웹 서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. 톰캣 zip 파일 받아서 압축 풀고 그 다음에 연결하면 되고요. 그 퍼스펙티브가 자바 2, 자바 2 퍼스펙티브에서 서버 탭을 서버 뷰죠. 서버 뷰를 열어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어제 보셨을 거예요. 협업 도구인데요. Git SVN. SVN 모르는 개발자분들도 많죠. Git이 나오기 전에 사용하던 그 버전 관리 시스템입니다. 그래서 팀이라는 이클립스의 그 메뉴가 있는데 팀 기능을 이용하면 Git하고 SVN을 사용할 수 있고 코드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코드 공유할 때 그 컴플릭트 나면 머지하기 쉽지는 않아요. 그래서 동기화 간격이 뭐냐면 작업하는 파일을 선택해서 작업하기 전에 먼저 그 버전 관리 시스템에서 업데이트 된 것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개발을 하면 커밋할 때 컴플릭트도 적게 나고 하여간 동기화 간격이 짧을수록 코드 공유하는 것이 쉬워집니다. 막 일주일씩 파일 붙잡고 막 이러면 되게 어려워져요. 그 다음 코드의 다른 부분 변경은 자동으로 머지가 되고요. 만약에 그 라인이 겹쳐서 컴플릭트가 나면 다음 사람이 해결해야 됩니다. 먼저
커밋한 게 장땡이고요. 예. 서버로 변경을 보내기 전에 먼저 로컬로 동기화, 예, 기본입니다. 컨플릭트가 났을 때 이게 내가 로컬에서 작업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쪽이 뭐냐면 버전 관리 시스템에서 업데이트 받은 겁니다. 그래서 그 꺽쇠가 있고 이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꺽쇠가 있는데 코드를 정리를 나중에 커밋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. 자바스크립트 개발도 가능합니다. jQuery 플러그인도 있고요. HTML 안에 자바스크립트 넣는 것보다는 JS 파일로 따로 빼는 게 낫고요.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관련해서 오른쪽에 HTML 레이아웃도 보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그 자바스크립트도 보이죠. 이렇게 그 차트.js라고 파일 분리해 가지고 이 HTML 파일 하나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파일을 분리하는 게 훨씬 깔끔하게 아웃라인도 나오고요. 훨씬 더 낫습니다. 미니파이드 된 자바스크립트고요.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. 자바스크립트 설정 관련된 화면이고요. 이렇게 플러그인도 설치가 가능합니다. 디버깅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디버깅도 개발할 때 굉장히 필요한 기술입니다. 버그를 딜리트한다. 그래서 디버그가 되는 거죠. 언어에 상관없이 인터페이스가 표준화되어 있는데 중단점이라고 얘기하는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고요. 보통 라인 행번호 앞에 이렇게 중단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한 줄 넘어가는 거는 이제 스텝 오버, 그 다음에 그 라인에 있는 함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스텝 인투, 그 다음에 그 들어갔던 함수에서 호출된 그 위로 가는 것을 이제 스텝 아웃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 다음에 다음 브레이크 포인트 만날 때까지 계속 실행하는 걸 리줌이라고 얘기합니다. 런 에즈 말고 디버그 에즈가 있고요. 이 디버그 에즈를 이용하면 디버깅이 가능합니다. 이 그림은 뭐냐면 브라우저에 로컬호스트 8888로 접근을 노드의 디버그 모드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노드 인스펙터 통해 가지고 요 노드 서버하고 그 다음에 노드 인스펙터는 그 크롬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하고 거의 같거든요. 그거로 이렇게 볼 수 있고, 이 노드 인스펙터는 로컬호스트 8080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. 이클립스에 그 데이터 소스 익스플로러라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JDBC 드라이버가 있는 모든 DB에 접속이 가능하고요. 요즘에는 저는 그 이클립스 기반의 dbeaver라고 하는 그 DB 툴이 있는데 그 툴을 많이 사용합니다. 이렇게 자르 파일 설정하고 그 다음에 DB 정보형, 그 JDBC URL,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네임, 드라이버 클래스, 그 다음에 패스워드,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테스트 커넥션 누르면 이렇게 핑 연결 테스트를 합니다. 그러면 데이터 소스 익스플로러 뷰에 이렇게 테이블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. 데이터 수정도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 누르면 SQL 편집도 가능합니다. SQL 결과는 아래쪽에
뷰에서 나오게 되고요. 예,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서 이클립스의 플러그인들이 있는 곳이고요. 여기에 이클립스 헬프에 가면 마켓플레이스 메뉴도 있습니다. 이 자료를 만들던 당시 1500개의 툴, 그 다음에 171개의 RCP 어플리케이션,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예, 옛날엔 화면이 이랬고요. 이클립스 헬프 통해서 들어간 마켓플레이스 모습입니다. 예, 제가 즐겨 쓰는 플러그인은 노드랑 구글 앱 엔진이랑 그 다음에 패스툴이랑 그 탐색기하고 이렇게 잘 연결시켜주는 툴이고요. jQuery 플러그인도 이때는 많이 썼습니다.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요즘 노드 개발할 때는 VS 코드 사용하고요. 그렇습니다. 네, 오늘은 이클립스 플랫폼 말씀을 드렸고요. 그 다음에 톰캣 아키텍처 관련해 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문서가 있어서 요 링크도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. 톰캣 그 어제 server.xml 파일 봤는데 server.xml의 구조를 시각화 시켜 놓은 겁니다. 예. 서블릿 관련된 그림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. 스레드 기반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죠. 노드하고는 좀 다르고요. 그래서 요 문서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이상 OKDevTV 캐누 허광남이었습니다.